지금 윤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형사재판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또 연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강력한 지지층을 확인했죠. 형사재판 얘기부터 해볼 텐데 임주혜 변호사님, 다음 주에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재판정을 갈 때 지하 주차장 여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현재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요청이 있다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첫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것이 의무는 맞지만 이 출석 여부라던가 실제로 뭐 지하주차장을 이용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개방 여부를 지금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요청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지하주차장으로 가게 된다면 일단 언론의 그런 시선에서 최대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렇겠죠. 지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카메라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출입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데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 동선상 어떤 외부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박 교수님, 조금 전 나온 보도를 보면은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허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당일날 과연 정말 출석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차를 타고 올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당일이 되어봐야 아는 상황이기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서울고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차량은 허용을 하겠지만 그 외에 모든 일반 차량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필수 차량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뭐 당사자, 모든 소송 당사자, 변호사, 소송 대리인들 모두가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차량은 일단은 막겠다는 게 이제 서울고법의 결정인데, 제가 서울중앙지법 동선을 잘 몰라가지고 임 변호사님,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법정까지 가는데 기자들이나 일반인들의 시선은 마주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건가요?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차량 같은 부분들도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법정으로 이동한다면 이런 외부와의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법정으로 가는 그거에도 이제 차단을 좀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도 봤던 뭐 가림막 같은 부분들이 일부 설치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일단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경호와 보안을 허용할지는 사실상 당일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주기 위한 측면이라기보다는 안전한 관리 측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대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진다던가 시민들이 뭐 일시에 몰려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이고요. 사실 파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그런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부분의 어떤 그런 예우에 대한 규정들은 적용이 안 되지만 여전히 일부 경호는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호가 결국 안전 측면이거든요. 어떤 안전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은 최소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지하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원 앞에서 일단 하차를 해서 출입구를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4층에 있는 이 재판장까지 이동을 하려면 결국 외부와의 어떤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아마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이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무언가가 계속 좀 뭐 움직임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관저를 나오려고 하거나요, 임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저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관저 밖에 아까 봤던 영상에서도 지지자들이 크게 뭐 움직이거나 하는 장면은 없는 것 같고요. 경호처나 경찰 관계자들이 지금 관저 밖에서요, 윤 전 대통령의 퇴거를 좀 대기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박혜원 변호사님, 근데 과거에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형사재판 받을 때 법정에 출석한 모습 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최초의 대통령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존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법정에서의 모습들은요,
그러니까 법원 자체에 출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법정 안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들에서 이제 외부 노출이 최소화가 되는 거고요. 형사재판부 법정 안에서의 모습은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안에서의 영상이 녹화되어 가지고 예. 공개되는 것은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에서 당시 담당 재판부에서 공공이익들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가지고요. 일부 영상들을 공개하였었습니다. 예, 뭐 전례를 따른다고 하면 공개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 결국에는 전직 대통령 재판 갔던 전직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지하 주차장을 이제 이용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법원은 이건 특혜는 아니다. 특혜는 아니고 특혜는 청사 아니다. 방호 차원이다. 왜냐하면 첫 공판 기일이기도 하고 탄핵이 된 지 너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첫 대통령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지상 출입 문 이용했어요.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2019년에 보사옥으로 석방된 후에 불구속 재판 받을 때도 지상 출입구를 이용을 했거든요. 앞으로 지하 주차장을 계속 허용할지는 그때 맞춰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검토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평성 논란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 변호사님, 보통 피의자들은 법정에 출석할 때 어떻게 올라가나요? 앞에서 내려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거나 예. 걸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일 겁니다. 일반인들이 지금 법원에 출석을 하거나 예. 변호인들도 사실 법정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잖아요. 변호사들이 늘상 오고 가는 그 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때마다 뭐 취재진들이 모여 있다거나 이 부분을 뭐 영상으로 녹화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측면은 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 안전한 관리 때문에 어떤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이전의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개 출석했습니다. 어떤 법원에 대한 안전한 관리 측면이라던가 시민들에 대한 어떤 위협 이런 부분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라던가 예. 어떤 형평성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된 조치였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물론 법원 내의 어떤 안전한 관리 측면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관저 앞에 정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이 아직까지 닫혀 있고 가림막도 지금 닫혀 있는 것 보니까 아직 임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애초에 뭐 대통령실에서 5시를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오게 되면 이미 이삿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옮겨졌고 또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5시 정각에 아마 관저에서 퇴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 변호사님, 만약에요,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일반인들이 뭐 이런 거를 요청하면은 법원이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일반인이 어떤 언론에 노출될 위험도 없겠지만 예. 굳이 이런 신청을 할까 싶기도 합니다. 신청 자체를 안 하겠네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도 뭐 혼란을 좀 우려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긴 했겠지만 어떤 언론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관저 정치 얘기 나오다가요. 이제 사저로 옮기게 되니까 이제 사저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인들도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얘기들을 언론에 하나둘씩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탄핵 들어갔던 사람들, 직을 맡겼는데 자기를 수사로 오는 사람들, 네. 이런 게 너무 상처가 깊은 것 같습니다. 어때 통상 보이셨어요? 저하고 네. 만나면은 원래 약주 한잔 하는데 어제는 뭐 차만 하고 과일 먹었는데 그래서 예. 좀 수척해 보이고 좀 안타깝게 보였어요. 예. 늘상 씩씩하고 네. 막 호방하고 이랬는데 예. 어제는 조금 좀 안타깝다.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기각각하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분은 얼마나 더 쇼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은 저보다 더 의연하시다. 대통령도 둔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바로 세는 등각.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돼? 이 국민들 걱정을 먼저 하시면서 당당하고 의연하시고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신 그 모습에서 역시 큰 지도자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서 그 근황을 전하고 있는데 임 변호사님, 저는 윤상현 의원의 그 얘기요. 선고가 나자 둔기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얘기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선고 직후에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라고 지금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중을 좀 전하고 예.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문헌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선고 결과가 예측한 바와 전혀 달랐다라는 뜻으로 좀 풀이해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탄핵 심판의 선고 결과는요,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대 0으로 그랬죠. 지금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한 부분이 있으며 위헌 위법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라는 결정이 있었던 것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측근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채로 선고 날, 선고 결과를 들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선고가 나고 메시지를 냈을 때 승복에 관한 언급이 없었죠.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 박 교수님, 정치인들은 뭐 이제 경선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환기 씨도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뭐 워낙에 핫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예.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을 만날지는 몰랐는데 이제 만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회를 밝혔는데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 걱정밖에 없어서 본인은 침묵할 수 없었다라는 예.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수천만의 2030 청년 세대들이 걱정을 하면서 그 청년 세대들이 그 추운 데에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면서 나라 걱정을 했는데 나는 잠이 들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정말로 국민과 나라 걱정뿐이었다라고 또 전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미안함을 느꼈고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 공정 상식이 되살아나는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부른 자리였다. 전환길 씨가 밝힌 내용인데 글쎄 윤 변호사 이 내용을 가지고 지지자들에게 뭐 감사 표현하는 건 당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지지자들 좀 결집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발언들을 놓고 보자면 결국 지지자들, 특히 또 2030 세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결집해서 예. 결국 이 다음 대선 곧 치러지게 되는 이 조기 대선에서 좀 더 영향력을 응집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 씨도 이 본인의 방송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예. 결국 이 윤 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한 그 미안함, 그래서 앞으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 나라에 기여하겠다. 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관저의 모습을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저 옥상의 모습도 전해드렸고 지금 관저 안을 저희가 카메라로 최대한 자세하게 찍어보려고 이것저것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요, 박 변호사님. 정광훈 목사하고도 윤 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예. 무슨 몇 번을 통화를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을 쏟아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무슨 내용을 했다라는 것들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좀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환길 씨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신경전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표현까지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직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시 탄핵을 당해서 퇴거를 한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다 마치고 나온 거죠.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셨는데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런데 보면 임 변호사님, 이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거할 때도 꽤 모였었어요. 그렇죠. 당시 삼성동 사저로 이동을 할 때 탄핵 결정을 받고, 그러니까 파면이 된 직후에 이렇게 사저로 옮겨가는 부분이었는데 예. 지지자들이 굉장히 사저 앞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고요.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손을 들어 또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꽤나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하고 조금 대비되는 점은 화면을 보셨지만 어둡죠. 일몰이 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나온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평일이죠. 평일 5시에 윤 전 대통령은 나오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몰이 되고 일요일인 날에 퇴거를 했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사실 박 변호사님 당시에도 헌재에 대해서 뭐 승복이라든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뭐 이래서 비판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또한 파면 결정 이후에 명백한 승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서 저희가 앞서 전 대통령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렸는데 글쎄요, 임 변호사께서는 이거 예측입니다. 참 몇 분 뒤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왜 구치소에서 석방이 됐을 때 좀 이례적으로 직접 차에 내려서 인사도 하고 손도 흔들고 해서 이번에도 관저에서 나올 때 그런 모습이 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나올 때는요. 어떤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내긴 했지만 손을 흔드는 정도의 인사 외에 별도로 어떤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한데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그렇죠. 퇴임을 진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냈죠. 뭐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농담을 던지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 오늘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를 나온 이 모습 예측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전에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을 때는 구치소 밖을 걸어 나오면서 직접 차에서 내려서 구치소 밖을 걸어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고 예.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위로 강하게 뻗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과연 이 사저로 이동하는 그 과정, 이 관저를 나오면서는 별도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바로 다음 주에 형사재판의 첫 길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 위에 보시는 길을 통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마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관저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동시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이 언제 나올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형사재판이 시작이 되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관저 정치에서 사저 정치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관저에서 퇴거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 것이냐 그리고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한남동 관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오후 5시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로 나와서요. 서초동에 있는 사저로 이동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원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곳이죠. 예. 관저에서 나온다면 사저로 이동하기까지는 몇 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그리고 며칠 전부터 관저 앞에서는 계속적으로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사저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사저 앞에서도요. 저런 집회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두 분과 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 게 좀 궁금하긴 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면서 아니면 변호인단이라든가 대리인이라든가 메시지를 낸다고 하나요? 뭐 제 예측인데요. 짤막하지만 이게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래요? 지금 지지층이 모여 있잖아요. 예. 아마 청년들 위주로 한 200여 분 예. 이러는데 이거 대통령이 좀 악수를 하면서 청년들 미래 세대에 대해서 당부하는 예. 뭐 이런 데 그 메시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요? 예, 뭐 청년들 위주로 많은 분들이 와 있는데 예. 아마 이제 그 청년들만 안쪽으로 좀 들어오라 예. 이런 데 그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태죠. 어디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내려올 때 그 약간 이게 그 경호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쪽으로 이렇게 청년들만 좀 들어서 같이 좀 악수하는 이런 행사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아, 그래요? 조금 여기는 서초동의 이제 사저가 되죠. 아크로비스타 그 근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서초동에 사저가 있는 곳이 지금 영상에서도 보고 아시겠지만 차들이 굉장히 많고요. 건너편에는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법조단지가 있고 그 주변에 학교도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조금만 더 가면 고속터미널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도 상당히 분주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뭐 서 변호사님 예상이긴 하지만 서 소장님 글쎄요. 유독 윤 전 대통령의 청년 2030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이 그 본인들이 가지지 못한 지지층이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전체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본인의 탄핵에 대해서 기각각하를 찬성했던 층은 대부분 이제 노년층, 특히 이제 정광훈 씨를 주축으로 한 그 어떤 강성 지지층의 연령대였기 때문에 예. 그 중에 이제 더러 젊은 층들이 있었고 거기를 빼서 좀 더 이제 본인이 미래에 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된다면 이 예. 청년층이 큰 힘이 될 거다라는 이제 생각해서 계속 청년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청년을 생각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어떻게 이런 비상계엄의 내란 행위로 도박을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앞뒤가 좀 다르다. 정말 이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예. 하기 싫은 일도 해가면서 정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극단 정치를 없애는. 예를 들어서 야당 만나기 싫어도 청년들 생각해서 만났어야죠. 그리고 비상계엄 안 했어야죠. 근데 저는 앞뒤가 다른 모순적인 행동들이 이 관저에서 퇴거하는 순간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경호처 앞에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누군가하고 좀 얘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청년들을 이제 조금 안으로 들여보내서 악수하면서 어떤 뭐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세요? 내용은? 아마 근데 그 대통령이 뭐 불복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예. 또 이게 명시적으로 이제 그 승복한다는 말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근데 그 물론 이제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직무를 임기를 마치지 못한 거는 안타깝고 예. 죄송하다 이런 데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예. 그 외에 이제 그 우리 그 주로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는 이제 그 자유 침탈 또는 이제 주권을 침탈하는 이런 이제 그 반국가 세력 표현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이런 이제 그 세력과 끝까지 힘을 합쳐서 아마 이제 그 싸우는 이 정도의 강한 메시지까지도 지금 내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느 수위의 메시지가 나올지 예. 저도 이제 그 아직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예. 이런 이제 그 메시지는 필요하다 이런 게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아,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메시지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고 그 메시지를 낼 때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는 거네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대통령이 상당히 그
좀 상심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예. 현재 탄핵 재판이 따라서 이게 쉽게 흔쾌하게 승복은 안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렇다면 소수님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 전국을 끌고 가겠다, 이 상황을 끌고 가겠다는 뭐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그 파면에 이른 결정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얘기를 했고 그 처음 메시지 자체도 그냥 지지자를 향한 거였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있는 지지자들, 청년들에 예. 대해서 뭐 퍼포먼스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만든 구속 취소에 즉시한 거로 포기한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관저에 나가서 사저로 가지만 결국에는 이제 옥중 정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옥중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런 현상은 잠시일 뿐이다. 예.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뽑았던 대통령으로서 지지자만 끝까지 보고 간다. 참으로 그 본인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직에 대한 무게감을 엿볼 수 있고 참 면목과 염치가 있는지 나는 좀 그런 측면에서의 좀 안타까움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대학생 2030으로 보이는 이제 지지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람도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수석급 정도의 참모들은 관저에 가서 윤 전 대통령이 퇴거하는 거를 좀 지켜볼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5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포착이 안 되고 있고요. 참모진 등은 외부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배님, 그러니까 대통령실 같이 일했던 대통령실 직원 위주로 오늘 나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 대통령실의 참모진 중에 마지막은 이제 그 때문에 송별이니까 예.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거 내려와서 청년들이 따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 청년들 좀 격려를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거 사저로 이제 이동하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사저에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저 앞에도요? 예, 예. 관저 앞에도 많이 모여 있고 서초동에도 이제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서초동 사저에서도 내려서 인사하고 어떤 게 그래요? 그 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관저에서 한번 2040 뭐 이렇게 만나고 사저 가서도 그러니까 대중과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우리 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때도요. 구치소 앞에서 이제 차에 내려서 예. 인사 다 하고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시 관저 앞에 와서 또 내려가지고 이게 다 악수하고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2번. 예. 아마 이번에도 이게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아, 이건 뭐 서 변호사님 예상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구속이 석방돼서 이제 관저로 들어갈 때 지금은 탄핵이 파면이 확정이 돼서 관저를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퇴거가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서수님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중과의 접촉면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정치에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거라고 보세요? 이미 우리가 봐왔잖아요. 계속 해왔고 예. 이 헌재의 결정 자체도 사실상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건 불복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헌재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 다 임기를 마치고 무슨 마지막에 이 퇴임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퍼포먼스를 짰잖아요. 정말 국민한테 면목이 있다면 조용히 퇴거할 테니까 오지 말아달라. 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파면을 당했어요. 그 파면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시스템에 있어서의 결정입니다. 그거를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그냥 몇몇 일부가 어떤 아쉬움에 지지한다고 해서 꽃다발을 들고 와서 저기에서 뭔가 멋있는 일을 하고 예. 이 관저에서 퇴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이거는 국민과 헌법을 우롱하는 일이다. 예. 라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과 어떤 본인의 지지층을 등에 업고 예. 정치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겠다가 뭐냐? 본인의 내란 행위 자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확신범의 모습이다.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는 뭐 확인을 해봐야 그 되는 자료화면에 거고. 보면 사실상 아까 서 변호사께서 얘기했듯이 예. 이 앞에 경호 라인 앞으로 몇몇 청년들을 앞으로 뺐어요. 아, 그래요? 예, 앞에 한 5-6명 정도를 빼놨기 때문에
저는 저 청년들과 인사하는 퍼포먼스를 뭐 꽃다발을 증정하는 퍼포먼스를 저는 예. 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일단은 좀 입장을 예.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 좌측이 한남동 관저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서초동 사저가 될 아크로비스타 앞의 모습을 동시에 저희가 분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5시에 퇴거할 거라고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었는데 5시가 조금 넘은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정훈 프로ፌ서 예상 뭐 여쭤본 김에 김건희 여사도 좀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라고 하던가요? 그거는 이제 모르겠는데 아마 김건희 여사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제 느낌에 예. 아마 이제 그 대통령만 내렸는데 이거 인사하고 짤막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 뭐 같이 이게 내리기는 제 예상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그 정치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대선 경선에 나가는 후보들도 만나고 김문수 전 장관하고는 통화를 했다고 하고 이제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이 조금 지지하는 후보를 조금 뭐 간접적으로라도 표명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 그럼요. 당연히 있고요. 그래요? 아마 이제 그 1, 2, 3단계로 저는 봐요. 예. 1단계는 이제 이거 나경원 의원을 일단 좀 이게 힘을 실어줄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예를 들어 만나서 이게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라. 그래서 오늘 출마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벌써 이제 대통령이 독대해서 힘을 실어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4강은 나경원 의원이 들지 안 들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김문수 장관 이게 힘을 좀 실어줄 것 같아요. 결선 투표나 가면 예. 김문수 후보를 이게 좀 지원할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한덕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돼도 또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1대1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한덕수 카드는 게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마지막에 대통령이 결심하면 한덕수 카드를 이게 국민 추대 형식으로 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그다음에 김문수 한덕수 이런 식으로 이게 대통령이 아마 의중이 상당히 실린 메시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단계는 이제 서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아니요. 지금 여기 그 일단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4강에 들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 독대로 만났잖아요. 예. 그 지금 이게 4강은 빅 포인 안 되거든요. 현재는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힘을 좀 실어줘서 4강에 들어오면 좋고 나중에 또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50이 안 되면 그때는 이게 또 김문수 지사가 힘이 실리는 거고요. 예. 근데 최종적으로 최종 병기는 아마 이제 국민 추대 후보 한덕수 대원에게 빨리는 안 놓을 거예요. 5월 3일 정도 마지막에 사퇴 직전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3가지 카드를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이 정도면은 현실 정치에 거의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준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 정치의 개입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힘의 사실상 총재 역할을 하고 있는 영향력. 거예요. 예. 그리고 공권지도부가 있긴 하나 그 공권지도부도 12월 3일 날 비상기업 이후에 어땠습니까? 그냥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예. 탄핵 창선파에 대해서도 거의 뭐 나가란 식이었던 그런 당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내임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예. 구치소에서부터 최근에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한테 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태도는 나경원 의원을 낙점해서 일단은 출마시키겠다는 계획들을 한 것 같아요.